안녕하세요. 토토 분석 적중률 70%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내일까지 연휴가 하루 남아 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릎 반화상 연골을 다쳐가지고 현재 재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답답해서 어떻게 뭐 할까 생각하다가 이쪽으로 제가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유튜브 영상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분발하고 있죠. 어저께 추천드린 경기는 뭐 대부분이 다 뭐 예상과 다 다르게 나왔죠. 특히 공룡은 오늘 경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어제 발생했던 경기를 한번 짚어보고 오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구 LG 대 SK입니다. 전날 블로그에서 이렇게 이제 수비가 정말 오늘 뭐 미치게 할 거다, 미친 두 팀이라 했는데 역시 뭐 후반전에서는 양팀 뭐 수비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죠. 공격 시도도 몇 번 없었습니다. 보통 한 경기에 슛 시도가 한 70에서 한 80번 정도 슛 시도를 하거든요. 어제는 한 50번 조금밖에 안 넘었어요. 양팀 모두 슛 시도도 많이 없었죠. 수비한다고 바빠서. 저는 이제 LG 승 언더를 추천했습니다. 경기 초반 LG가 11대 0 스코어로 가고 있고 시간상 점수 분포도도 저득점이어서 이제 좀 들어올 확률이 들어올 거라 봤거든요. 이제 하지만 상황이 완전 뒤바뀌어 버렸죠. LG가 이제 패배했는데 이제 2점 차로 패배했지 않습니까? 왜 패배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제 전날 선수들 뭐팀 세부 지표거든요. LG, SK입니다. 이게 좀 그 칸이 좀 부족해서 팀은 이게 캡처를 못했습니다. 이를 보시면 뭐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3점 슛에서는 오히려 LG가 앞섰습니다. 많이 앞섰죠. 리바운드도 앞서고. 이러면 무조건 이제 LG가 이겨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턴오버 24대 9. 턴오버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스틸을 많이 하겠죠. 스틸 맞죠?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동등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턴오버를 많이 하면 상대방은 또 스틸을 하는 거니까. 스틸 개수 11개, 턴오버 개수 15개. 턴오버를 15개 했다는 거는 대부분 다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개 곱하기 2 하면 30점입니다. 30득점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SK가. 하지만 결과는 2점 차. SK의 이제 슛 성공률이 상당히 저조했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죠. 이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제가 전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LG는 이 장기간 휴식하고 난 이후 경기력이 안 좋았습니다. 이날 가스전 있지 않습니까? 16일 가스전. 이때도 이틀 연속 경기가 한 5경기, 6경기 정도 쭉 이틀 간격으로 경기하다가 5일 쉬고 가스전 했었거든요. 이때 경기 안 좋았죠. 또 삼성전 한 이후 6일 만에 경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블로그에도 어제 블로그에도 남겼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풀이 한 적도 한 번 이렇게 실수한 적도 있고 저는 되풀이 안 할 거라 봤는데 이렇게 또 두 번 연속 또 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음 경기도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죠. 이건 오늘 LG 경기가 있으니까 또 설명드릴게요. 가스 대 삼성인데 제가 가스 프렌을 추천했습니다. 뭐 추천한 이유가 전력이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김낙현이가 좋은 선수가 있지만 출전 시간이 그동안 출전 시간을 살펴보면 10분 이내로 제한을 받았는데 어제는 26분 뛰었습니다. 이게 26분 뛰었다는 의미는 풀 출전한 거예요. 왜냐면 4쿼터는 가비지라서 의미가 없었거든요. 1, 2, 3쿼터 다 나왔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낙현이는 이제 완전 회복했네요. 가스도 이제 그럼 전체적인 라인이 좋습니다. 김낙현이가 들어오면 이제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확실한 한 명의 선수가 있잖아요. 어제 잘했죠. 그 김호범 감독이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서 뭐제 생각인데 한국은 막 수비도 이제 학교 학창 시절부터 농구 보면 뭐 조직적 농구부터 이런 것도 배우고 수비부터 빡세게 배우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학창 시절 보냈는지 몰라도
어제 제가 첫 경기인데 제가 느낀 점은 이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 이 로테이션도 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동안 이게 수비랑 슛은 좋았지만 수비랑 볼 리딩에서 이제 약점이 있었던 라반라반을 어제 적극적으로 기용하더라고요. 어제 한 20분 정도 출전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슛을 많이 던지게 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이었는데 결과는 나빴죠. 수비 안 하고 뭐 공격적으로 작업하는데 상대방은 슛이 성공률이 너무 좋았죠. 더 잘 들어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또 경기가 있는데 저는 내일 한번 오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스크대 이거 스크가 왜냐면 오늘 어저께 이렇게 또 삽질했지 않습니까? 경기 강도도 안 좋았죠. 좋은 팀이기 때문에 두 경기 연속 그럴 확률도 낮고 또 수비도 그러하고 그래서 매치상 전날 있었던 경기 이렇게 매치 해보면은 스크대 내일 삼성은 좀 다득점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 경기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고 문제의 손호입니다. 손호 대 DB 또 손호 프렌 추천해서 낙점했죠. 손호 9.5 프렌 추첨해서 저는 이제 손호의 지난 경기 스크전 3, 4쿼터 경기가 정말 좋았잖아요. 경기력이 28점 차에서 4점 차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 스크가 수비가 좋은 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전성현이가 수비도 있는데 뭐 달고 올라가고 뭐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손호 프렌 출전했는데 결과는 처참했죠. 뭐 이유는 아십니다. 뭐 우리 그 유튜브 채널 댓글도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태업주 저도 공감합니다. 어제 보면 심각하더군요. 이 두 용병 자존심 싸움 때문에 경기를 망쳐버렸죠. 결국은 이름 제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머리 긴 용병은 결국 작전 타임 때 출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감독한테. 그래서 사쿼터 중반부터는 국내 선수만 뛰었잖아요. 그래서 DB 김주성이도 선호가 외국인 선수 없이 뛰고 나면서 또 선호도 빼주고 데이비슨가 이런 그럴 겁니다. 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돈을 벌러온 선수들이 경기에 뛰지 않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어제 경기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 이제 외국인 용병이 볼을 잡으면 우리 편 선수에게 공을 던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차례 선수가 없는 곳, 의미 없는 곳으로 던졌습니다. 집중력도 없고 의욕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제 그냥 이게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또 선호가 있는데 또 이제 오늘 경기 또 설명드릴게요. 이제 진행합니다. 이제 선호 대 모비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제 경기만 봤을 때는 무조건 울산 모비스 승해야죠. 이제 선호는 뭐팀 전력에도 일단 양 팀의 문제가 전력 차이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이제 내부적인 상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김승기 감독 입장에서는 뭐 분명히 팀 내부적으로 이게 조직이 안 좋지 않으니까 분명히 뭐 미팅했겠죠. 저는 김승기 감독을 정말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보면 경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모습도 보였고 저는 감독으로서는 저는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 실력은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백투백 일정이라 이 사람 감정 문제를 이제 하루 만에 빨리빨리 해결하고 경기 선호에서 고향에서 경기하고 울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쉬울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두 팀 전적을 살펴봤습니다. 두 팀 최근 전적인데 의외로 선호가 1라운드, 2라운드 다 이겼고 작년에도 두 번 이겨가지고 지금 4경기 연속 선호가 이렇게 이기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모비스 홈 시즌 개막하고 초반에 2연승 했거든요. 이때 빼고는 최근 20경기 보니까 연승이 없더라고요. 이거 모비스 연승이 없는 부분하고 선호가 모비스 상대로 4경기 연속 이기고 있는 이런 징크스만 따라가면은 다른 거 이런 내부적인 문제 다 빼고 이거 두 개만 알면은 선호 선택해야 되겠죠. 선호가 또 프레이지 않습니까? 6.5. 그런데 어제 경기 보신 분 아시겠지만 선호 선택할 수 있겠어요. 저도 선호 선택해서 이렇게 두 번을 선택했지만 어제 경기 보고는 정말 이제 선호 선택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오늘 모비스 선택합니다. 모비스 선택한 이유는 좀 반대 생각으로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이제 뭐 방문빈도 들어오고 뭐 전체적인 짜임새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계속 제가 영상 남길 때마다 이제 모비스 영상 남길 때마다 얘기하지만 김준일이만 조금 올라오면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반대의 의미로 이 상대에게 이런 이렇게 4번 연속 패한 것들 그리고 연성이 없는 부분 오늘 뭐 선호 상대로 뭐 탈출하자 이렇게도 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내일 또 크리스마스 이브라 크리스마스라 내일 모비스가 또 경기가 있습니다. 내일 모비스는 울산에서 오늘 울산에서 내일 오늘 경기하고 잠깐만요. 내일 경기하고 원주로 날아가야 됩니다. 내일 또 1위 팀 전력이 좋은 팀이지 않습니까? 1위 팀 모비스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손오전을 패배한다면 내일 또 원정 백투백인데 이 DB에게 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오늘 무조건 승리하고 모비스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 뭐 팀 내부적인 부분, 모비스가 내일 DB를 상대하는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오늘 모비스 많이 추천합니다. 예, 다음 정관장 대 KT 소닉붐 이것도 위의 경기랑 비슷한 상황이죠. 정관장은 스팸맨 보내면서 몰로 혼자 뛰었는데 몰로도 햄스트링 파열로 오늘 햄스트링 파열인데 이틀 만에 출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 거라 봅니다. 또 이유가 몰로가 한국 나이로 37세잖아요. 나이도 많고 이틀 만에 이렇게 낫지는 않을 것 같고 낫기도 힘들죠. 그러면 오늘 카터 새로운 용병 카터 혼자 뛰어야 되는데 카터 지난 경기 이렇게 KCC 보시면 공격력은 합격이었습니다. 3점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덩치가 있지만 3점도 던지더라고요. 이 영상 남길 때 말씀드렸는데 수비 작업할 때 허웅하고 라거나 3쿼터 나와서 피켄롤 공격 작업할 때 왔다 갔다 허웅하고 라거나하고 공 주고 받으면서 코트로 들어가면서 코트에서 파고들면서 패스하면서 공격하니까 정관장은 이제 카트가 수비 조직력은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합을 맞춰야 되고 이 부분 아직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 이틀 만에 이것도 뭐 해결하기 힘들 것 같고 또 경기를 풀어보면 카트가 덩치가 있더라고요. 3점도 던지고 베스하고 카트가 매치업을 하면 베스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뚫릴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 외곽에서는 정유근이가 갈 것 같고요. 골밑에 들어오면 이제 지역 방어를 해가지고 이 카트 갈 듯한데 베스 대 카트 이렇게 지금 제가 두 번 베스 카트 경기 한 경기만 봤지만 상당히 덩치가 있습니다. 이 베스는 말랐고요, 빠르죠. 이게 돌파하고 하면은 베스가 카트가 막기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또 이제 지난 경기 베스가 이날 모비스전 패배했지만 27점 74점 넣고 패배죠. 대패했지만 이날 베스는 잘했어요. 27점 기록했는데 하지만 3점 성공률이 제로입니다. 4개 던져서 연계 들어갔거든요. 3점이 좋은 선수잖아요. 오늘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마헨 추천합니다. KT 소니폼 마헨 이렇게 가고 세 번째 LG 대 KCC 이 두 팀 모두 정말 전력이 지금 좋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 KCC는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시즌이 이제 라운드가 돌아갈수록 얘네들은 조직력이 초반에 문제 있었지만 시즌이 돌아갈수록 조직력이 합을 잘 맞추고 잘할 거라고 봤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죠. 그리고 전준범이도 부상 당했는데 지난 경기 D리그 출전하면서 오늘 라인업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D리그 출전해가지고 이제 실전 감각도 쌓았고 이제 전준범이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창원 LG, 울산 KCC는 부산 KCC는 덱스가 좋아서 이 두 가지의 선수 라인업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 하고 있죠.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다 각기 다르게 선수 구성합니다. 오늘 참 경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감독 대결도 재밌을 것 같고 어저께 저녁에 이제 토요일 날 국내 경기 끝나고 저녁에 이제 내일 이제 프로토 배당은 아침에 뜨지 않습니까? 해외 배당은 저녁에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니까 이 핸디캡 기준점이 7.5점이더라고 해외는. 그럼 무조건 내일 볶음방
이제 프로토 배당 뜨자마자 이 장판으로 배팅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4.5점 받았더라고요. 또 4.5점인데도 이 장판이 또 정배당이죠. 좀 아쉬웠고요. 이제 경기를 이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좀 예상을 해볼게요. 위에서 제가 언급했죠. 이 부분. 이제 뭐 제일 처음에 이 부분 언급했죠. 턴오버 부분. 예. KBL은 시간이 이제 좀 지났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보여주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평균값을 따라가고 그리고 잘하는 팀들은 두 경기 연속 삽질 안 하고 다음 경기 반등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날 LG는 서커 상대로 턴오버 24개 기록했죠. 평균 LG의 턴오버 개수는 평균 9.8개입니다. 9.8개인데 거의 뭐 1.5배 더 달성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오늘 지난 경기 반등도 했고 오늘 경기 아마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두 경기 연속 이렇게 턴오버는 안발 안 할 듯하고 저는 잘할 거라 보거든요. 이제 장판입니다. 장판은 이제 전주면 말씀드렸죠. 최근 상태가 이렇게 장판도 매우 좋잖아요. 17일 선호전 3점 성공률 9.1% 기록했습니다. 근데 울산 모비스전 정관장전 제가 선수들 세부 선수들 핵심 3점 슈터들 스탯을 봤습니다. 19일 모비스전 이건희 3점 83% 6개 던져서 5개 들어가고 허웅은 57% 7개 던져서 4개 들어가고 22일 정관장 허웅 80% 5개 던져서 4개 이건희는 6개 던져서 3개 뭐 두 경기 연속 3점이 빵빵 터졌지 않습니까? 뭐 65% 정도 안 넘을까요? 이 정도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LG가 수비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언급하는데 스포츠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이제 플레이 행위입니다. 시즌이 끝나면 선수들 본인 평균값을 항상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허웅이나 이건희는 30%대 중후반대, 허웅은 지금 30%대 중반 3점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3점 성공률 평균값을 기록합니다. 두 경기 65%가 넘었죠. 저는 좀 제가 그동안 이런 상황도 많이 경험해봤고 이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세 경기 연속도 안 터질 것 같고 또 LG가 수비가 좋지 않습니까? 어저께 이렇게 실책 턴오버 24개 발생한 것도 있고 턴오버 24개 발생한 것도 있고 또 그 장판 선수들이 이렇게 세 경기 연속 안 터질 확률도 좀 있을 듯하고 그래서 저 오늘은 LG 마헨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LG 승으로 봅니다. 저는 예, 그렇게 될 듯합니다. 오늘 흐름이 여자 배구 흥국대 정관장 이건 어저께 제가 예상과 좀 일치했는데 제가 지난 흥국대 현대 경기 보면서 현대 선수들의 뭐 슛이 뭐 시원시원한 맛이 없고 뭐 겨우 득점하면서 좀 공격에 맛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제 기업이 이겼죠. 그 현대는 더 심각했습니다. 최근 현대 경기 내용 보면 현대는 흥국은 현대전에서 더 심각했어요. 흥국은 최근 상태가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페퍼한테 이겼지만 또 시즌 3연패를 나머지 또 1승 3패인데 1승도 겨우 풀세트 접전 했고 또 3패를 당했죠. 그만큼 선수도 지쳤는지 슛 성공률도 40%가 안 넘고요. 좀 저조하더라고요. 또 흥국대 정관장 이번 시즌 1라운드, 2라운드 보면은 두 번 모두 풀세트 접전이었고 또 원정이 모두 이겼고 1승 2패를 나눠가지고 있는 이런 징크스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고 흥국도 뭐 지금 연패 중이지만 뭐 압도적으로 패한 경기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흥국이 지금 막대때린 최근 상태 이 두 팀의 이런 징크스 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압도적으로 흥국이 이길 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3대 0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장 프렌이나 오버 이렇게 추천합니다. 나머지 남자 배구랑 남자 배구는 현대캐피탈 감독도 교체됐고 여자 배구는 진짜 모르겠더라고. 여자 농구는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두 경기는 패스하고
오늘 이제 경기 안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모비스 KT는 손호 정관장 상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제 그동안에 이제 발생했던 경기들 오늘 이제 경기들 매치업들 여러 가지 풀어봐도 이변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루 이틀 만에 또 경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팀은 또 반등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모비스 KT 마인을 했고요. 또 창원 LG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 또 창원 LG가 턴오버를 지난 경기 24개 했는데 두 경기 연속 이렇게는 안 나올 듯하고 장판이 최근 두 경기 3점이 정말 좋았잖아요. 수비 좋은 LG로 그렇게 또 3점이 안 터질 듯하고 해서 LG 승 이렇게 해서 세골도 했고요. 또 언더오바 이렇게 또 세 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1조합, 2조합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영상 경기 말씀드린다고 영상 시간이 20분이 넘었네요. 영상 시간이 20분 넘은 건 처음인데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시고 마지막 채널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이게 참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브가 아닌데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해가지고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분발해서 제가 박차를 가해 보겠습니다. 항상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